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암기할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영상이니까 조금 더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고객 서비스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게 무형성에 대한 내용이 맞고요. 2번, 소멸성. 즉시 사라진다. 자, 서비스를 제공받음과 함께 동시에 사라지죠, 서비스는. 그리고 3번, 지속성.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3번 내용이 맞거나 2번 내용이 맞으려면은 서로 상충되죠, 지금. 둘 중 하나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사라지거나 지속된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인가? 라고 고민해 봤을 때 서비스가 나한테 계속 지속적이지 않죠. 내가 집에 가는 순간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 4번도 볼게요. 비소유성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거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시스템의 기능 중 작업 서브 시스템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작업 서브 시스템 말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브 그냥 도와주는 보조 기능 정도를 해준다라는 거죠. 구성 요소들을 보겠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작업 서브 시스템의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3번인데요. 수주 발주는 이 서브 시스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역, 운송, 보관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물류를 위해 필요한 거죠. 자, 물류를 하는데 필요한 거지 수주나 발주는 봤을 때 수주나 발주가 시작됨으로써 물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류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수주, 발주는 물류와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시스템의 수송, 배송 개념 중 배송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송, 배송 다 살펴볼 건데요. 배송 먼저 볼게요. 자, 1번. 단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자, 요게 먼저 배송에 대한 특징입니다. 배송은 단거리 대량 화물이에요. 자, 그리고 고객 간 이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배송이라는 것은 고객 간이 아니라 기업과 고객 간에 물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택배 받으면 택배 배송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 개념, 그리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역 내 화물의 이동이 이제 배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는 소량 운송일 경우 가능하다. 자, 지금 완전 거의 택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배송은 택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흔히 시켜서 물건을 시켜서 오는 그런 단순한 활동들, 배송이 이제 택배를 옮겨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공급망 관리 SCM의 개념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공급망 내 각 기업은 상호 협력하여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며 공동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자, 1번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우리 화물에서 공급망 관리, 전략,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일단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상호 협력, 공동 전략을 구사해서 효율화를 이끌어낸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무조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협력을 추구를 하고 있고 개별적인 활동을 보다는 협력, 공동 전략이 더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협력, 공동 전략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내용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공급망은 상류와 하류를 연결시키는 조직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자, 이게 공급망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급망 관리는 기업 간 협력을 기본으로 배경하는 것이다. 자, 1번 내용과 맞죠? 상호 협력, 공동 전략, 그리고 기업 간 협력. 이런 내용 나오면은 이제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공급망 관리는 수직 계열화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 관리 목표가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효율화와 이윤 증대, 비용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물류 관리를 하는 거죠. SCM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류 체계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죠. 3번, 기업의 능력 강화. 자, 요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물류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물류 관리 핵심은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SCM의 목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상호 협력, 기업 간의 협력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무조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3번 보시면은 기업의 능력 강화를 한다. 기업 혼자만의 능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호 협력을 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 물류 관리의 목표다. 그것이 어떻게 보니까 기업에 더 이익이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장,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파는데 뭐 볼펜을 파는 시장을 오히려 강화를 하는데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것이 물류 관리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능력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능력, 시장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물류 관리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협력 나온다, 기업 간에 뭐 공동체를 만든다,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내용 나오면 무조건 맞는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기업 물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주활동. 자,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 관리, 주문 처리. 자, 요것들이 이제 주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지원 활동 있죠. 이 지원 활동이 이제 주활동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 자재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등이 있어야지 우리 주활동을 하는데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각 지역 간의 재화의 교환을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업 물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물류 활동의 범위는 물적 공급 과정에 국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적 공급 과정이라고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근데 유통까지 함께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급만 하면 유통은 누가 하냐? 옛날에는 따로 했었는데 이 기업 물류라는 것은 공급과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요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 물류는 물류 활동의 범위가 공급과 유통이 다 같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수송 배송 시스템 중 수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아까 배송 내용 살펴봤었죠. 배송은 뭐라 그랬었죠? 택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송과 배송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장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자, 요거 수송 맞죠? 우리 아까 배송은 단거리였잖아요. 자, 그래서 요 수송은 장거리 대량 화물 이동할 때 하는 거고요. 2번 보시면은 지역 내 화물 이동이었어요. 이건 뭐였죠? 요건 아까 우리 배송의 특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 보면 거점 간의 이동. 요것도 수송 맞죠? 자, 그리고 우리 수송 특징, 일회성 운송을 한다. 자, 요거는 배송과 다른 내용은 뭐였을까요? 자, 우리 아까 배송은, 자, 소량이면서도 여기저기 순회를 하면서 배달을 해주는 역할이 우린 배송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수송과 배송의 차이 구분지어서 외워주시면은, 금방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전략의 8가지 핵심 영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것은, 자, 8가지 핵심 영역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급망 설계입니다. 공급망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창고 설계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3번, 고객 서비스 수준 결정과 조직 변화 관리. 그리고 4번 조직 변화 관리죠. 자, 조직 변화 관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수송 관리가 있고요. 수송 관리, 그리고 6번째, 자재 관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로지스틱스 네트워크 전략 구축이 있고요. 자, 대충 쓰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정보 기술 관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공급망 설계, 창고 설계, 고객 서비스 수준 결정, 조직 변화 관리, 그리고 정보 기술 관리, 수송 관리, 자재 관리 다 되었는데 소비망 설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외우실 때 8가지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소비망 설계가 오답으로 껴서 나오고 있으니까 소비망 설계 있다? 그럼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파수 공영통신 TRS죠. 주파수 공영통신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서비스로 틀린 것은, 자, 일단 통신이란 단어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게요. 자, 이 통신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 정도로 구분을 해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음성통화, 통신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공중망 접속 통화, 이것도 통신이니까 가능하겠죠. 3번 TRS 데이터 통신, 요거는 뭐 대놓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자, 자동 원격 통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신이니까 맞는 거 아니야? 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원격 제어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통신이라는 건 단순 서로 정보만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동 원격 통신은 another 레벨에서 가능하다. 라고 해서 정답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물류 시스템 5가지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우리 5가지 구성 뭔지 볼게요. 운송 있고요. 그리고 포장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있고요. 그리고 하역, 그리고 정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물류 시스템 5가지 구성이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은 생산 없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제4자 물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전 영상에서 봤었죠? 자, 1번 볼게요. 자, 제3자 물류에 컨설팅 업무가 오타가 좀 있네요.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요거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번, 광범위한 공급망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자, 요게 또 4자 물류의 특징입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 LLP 4PL이라고도 한다. 자, 요거 맞습니다. 우리 제3자는 3PL이라고 하고요. 제4자는 자, 말 그대로 4PL 되는데 또 LLP라는 단어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이 4번일 건데 한번 볼게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휴 등 기술을 통합하지만 배송 운영은 하지 않는다. 자, 우리 제3자 물류가 물류, 가통, 유통 이런 것들을 외주를 주는 거죠. 자, 그럼 4자 물류는 3자 물류의 컨설팅 업무가 추가된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배송 운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자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은 4자 물류에 대한 문제도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공동 수송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아까 수송과 배송의 차이점이 있었죠? 자, 그거를 연계지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안정된 수송시장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송시장 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공동 배송의 장점이에요. 자, 공동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 우리 배송은 택배라고 떠올려 주시면 된다고 했죠. 다 같이 택배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물건이 가야 되는지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서 이 수송은 장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장거리를 할 수 있는 수송 시장을 확보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공동 배송의 장점이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멀리서 오는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배송을 쫙 해버리다 보니까 이 수송하는 입장에서는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기 지점까지만 수송을 하면 되네? 이런 개념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번 수송 시장이니까 공동 수송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좀 꼬아져서 나온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송 작업의 간소화,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가, 물류시설 및 인원 축소 가능한 것이 공동 수송의 장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공동 배송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겠습니다. 자, 수송 효율의 증대. 자, 공동 배송인데 지금 또 수송이 나왔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공동 배송이 수송 효율, 수송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요거 함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의 운영 효율화 되는 건 수송이나 배송이나 마찬가지 장점이고요. 그리고 교통량 감소로 혼잡 감소. 공동 배송을 하다 보니까 A 지역으로 가는 거 나 A 지역 가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 지역으로 가는 차량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량 감소로 혼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운임 요금의 적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오히려 공동 수송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수송은 장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장거리를 뛰는 게 우리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대전까지 그냥 갈게. 그러면 대전까지 가격이 이렇게 정해서 그냥 이 금액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운임 요금을 조금 더 적정한 운임 요금을 매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속 대응 QR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 Q라는 게 퀵이에요. 우리 퀵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폰스 반응하다. 빨리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가장 최신의 신속한 물류 기법이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소비자의 변화를 즉시 파악해서
적시, 적소, 적당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소비자의 변화를 즉시 파악하는 거예요. 퀵 리스폰스. 빨리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런 걸 원해요? 그럼 우리가 빨리 해줄게. 이런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소매업자는 유지비용 절감, 상품 회전율을 얻고, 제조업자는 수요 예측, 자산 회전율을 얻고, 소비자, 우리 소비자죠? 소비자는 상품의 다양화, 낮은 소비자 가격을 얻는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빠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소매업자, 제조업자,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효율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냥 그대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신속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물건을 들고 있는 보관 비용, 이런 유지 비용들을 지불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서 상품 회전율이 좀 더 빨리 들 거예요. 자, 이 물건 우리 리콜합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정보를 얻어서 제조업자는 이 물건이 좀 더 잘 팔리는구나. 지금 포켓몬스터 대란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소비자로서는 저기 위에서 우리 반응, 우리의 입장을 빨리 파악을 해주니까 좋은 상품과 낮은 소비자 가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는데요. 생산, 유통기간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성과를 얻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성과를 다 같이 나누고 있어요. 3번 볼게요. 소매업자나 제조업자나 소비자나 지금 서로 이 성과를 나눠서 얻고 있죠. 그래서 이 성과를 누군가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요 개념. 이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모두 나누는 기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것도 간단하죠? 자, 첫 번째, 저렴한 운송비, 장점이고요. 두 번째, 인적 투자가 필요 없다. 자, 인적 투자는 필요가 없죠. 자, 대신 많은 트럭이 있어야겠죠. 자, 물건 투자가 필요하겠죠. 자, 3번,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기동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히려 트럭이 많으니까 기동성이 좋아질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게, 자, 사업용 트럭이다 보니까 어디 배차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동성이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3자 물류에 의한 기대효과가 아닌 것은, 자, 제3자 물류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왜? 제3자 물류는 정말 95%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혹은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3자 물류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3PL이라고 했고요. 우리 물류, 유통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죠. 아웃소싱 주는 겁니다. 왜? 내가 물류할 여유가 안 돼서 혹은 물류를 맡기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 제3자 물류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높은 물류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 종합 물류 서비스의 활성화. 자, 이것도 맞겠죠. 자, 뭔가 물류를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3번, 공급망 관리 구조를 탈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자, 제3자 물류 자체가 지금 공급망 관리, SCM을 좀 더 효율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네가 대신 해줘. 대신 우리는 이거 할게. 이런 안에 협력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도입하고 확산시키겠다라는 거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고품질 물류 서비스를 제공. 자, 물류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곳을 외주를 줬으니까 그 외주를 받은 회사는 물류 서비스에만 집중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고품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CALS죠. CAL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용 보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과다 서류와 기술 자료의 중복 축소, 업무 처리 절차 축소, 소요시간 단축, 비용 절감을 해주는 게 뭐다?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해주는구나.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동시공정, 에러 검출, 순환관리, 자동 활용을 포함한 품질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효율화가 얻어지겠죠? 효율화를 하기 위한 결국 생산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객 만족 시스템이다. 요거 우리 QR이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 고객 만족, 고객의 신속 대응은 사실은 웬만한 시스템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위해 하는 것들, 고객을 위한 것이 기업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 고정, 기정 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나오면 보통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시간 경제를 규모 경제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로 됐죠. 규모 경제를
시간 경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 명한테 100개 파는 것보다 100명, 오히려 50명한테 좋은 물건 한 개를 파는 거지, 뭐,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라던가, 좀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규모 경제를 시간 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요거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대충적인 내용, 제가 이해를 쉽게 해서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100명한테 물건을 그냥 대충 파는 것보다 50명한테 좋은 물건 파는 게 더 좋다. 그걸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운송 중에 중간 지점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수송 방법은, 자, 요거 보니까 1번 볼게요. 인적 교체 수송. 이거 되게 맞는 것 같은데? 2번 볼게요. 오타가 있네요. 바꿔 태우기 수송. 요것도 맞는 말 같죠? 3번, 이어 타기 수송. 이거는 이어 타는 거 같진 않은데. 자, 볼게요. 4번, 함께 타기. 함께 타기는 확실히 아니죠? 자,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함정이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운전자가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전자는 정확히 이어서 타는 거예요. 내가 A에서 C까지 가는데 A에서 B까지 왔으면은 B부터 C까지는 내가 대신 이어서 갈게. 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인적 교체 수송이나 바꿔 태우기 수송은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 이어 타기 수송 개념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또 제3자 물류네요. 제3자 물류가 도입된 이유를 볼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전 영상에서 살펴봤었죠.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가 물류 활동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 요거 맞나요? 자, 요거 맞죠?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제2자 물류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이다. 자, 요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자 물류와의 비중이 크고 작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3자 물류가 그냥 좋다 보니까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제3자 물류가 물류산업 고도화를 위한 돌파구가 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내용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물류 자회사에 의한 물류 효율화 한계. 자, 1번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3자 물류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제3자 물류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제4자 물류까지 우리가 묶어서 문제를 정답을 맞춰버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올려둔 영상 중에 화물 운송 종사 시험의 약점을 파헤쳤습니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꼭 보시고 시험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